안녕하세요. 지원공무원학원 우체국 계리직 보험 일반 고석용입니다. 오늘은 보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보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거 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릴게. 우리 교환에도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법령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죠. 보통 부령은 국무총리나 이제 그 시행장관들 령이 좀 많기는 한데 법률은 가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세부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요런 건 이렇게 할 거다, 요런 건 이렇게 할 거다라는 큰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령은 행정적으로 이제 시행 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을 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나 세부 규정들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하는 시행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그 행정적인 절차를 실제로 실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내용들이 막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첫날 얘기했었던 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법률은 그런 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긴 한데 제가 먼저 좀 하나 가지고 와볼 텐데 여기 오늘 할 내용 중에서 재보험이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할 부분 중에서 여기 재보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재보험 부분에는 보시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뭐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2019년도 시험 기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시행 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법률은 큰 틀을 제공한다. 대통령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특히나 시행규칙은 실제로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큰 틀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시행규칙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재보험에 가입한 돈은 영업보험료, 이거 틀린 선지였는데 사고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즉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재보험을 가입할 건데 어떻게 가입할 건데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사고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 지금 하고 있는데 법률은 좀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보다 법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몇 번 있긴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시험 문제 자체가 막 어떻게 세부적으로 막 묻는다기보다는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 2026년도 기출문제인데 요것도 한번 예시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할 내용입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그러면은 보다 큰 틀을 제공하겠네요. 44조에는 최신 간서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감액하여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뭐 안 줄 수도 있겠죠. 요 1항에 따른 감액 지급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영으로 한다. 첫 번째 거 오늘은 대통령령이 두어 개 나올 테지만 그냥 법률 자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른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실제로 어떻게 시행을 할지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보험금 감액을 한다고 했을 때 보험금 감액 지급, 44조 2항 요거겠죠. 감액 지급률은 보험금의 얼마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 발생률
보험사고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나아가 정한다. 큰 틀은 과기부 장관이 하고 세부적인 건 우정사업본부장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 100분의 50, 즉 실제로 시행을 할 때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지 이런 식의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서 공부하시게 되면 조금은 편해지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법률에 관련된 내용들, 보험의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할 건데,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오늘은 나오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얘도 대략적인 큰 것들을 위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조부터입니다. 37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날 때에는 그 보험 효력을 잃는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이죠. 요거 초시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유효기간이 시험에 2번이 나왔었거든요. 한 번은 실제로 날짜가 대입돼서 나왔고, 나머지 한 번은 다음 달의 말일까지다라는 거. 그런 거는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들어가 있겠죠. 어쨌든 유예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내용이 크게 있고요. 두 번째,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지난 후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 요 실효되는 거, 효력을 잃는 거는 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1개월입니다. 숫자가 오늘 몇 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 납입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무에서는 감액완납이니 뭐니 몇 가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의 지급, 최신간서는 제34조, 35조, 36조 1항, 37조 1항, 43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6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아니하게 될 경우, 일단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34조 계약을 변경되거나 뭐 감액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보험금에 감액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감액되는 부분을 해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라고 교환에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공부하실 거예요. 해지하게 되면은요, 보험 그 해약환급금을 주겠죠. 해지환급금이나 36조 1항 사기로 인한 보험 계약도,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해 사기로 인한 보험 계약도 그 환급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안 줍니다.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보험이 네가 처음에 잘못된 거야, 네가 해약을 했잖아, 그럼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보험금은 안 줍니다. 37조 1항 요게 효력이 상실됐을 때 이런 거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서 유예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럴 때 해약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준다. 43조 최신간서의 면책, 이런 경우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거고요. 50조는 딱히 여기서 보실 내용은 없습니다. 뭐 주저리 쓴 거라서. 자, 그럼 그 상법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부분은 뭘까? 요거는 교환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법에 655조 내용이 있었죠. 655조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죄송합니다. 살짝 올라갈게요. 제가 요거를 어디서 봤더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짠. 이상해졌죠? 볼까요, 한번? 665조 요 여러 가지 사항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고, 보험이 해지가 돼서 해약이 됐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안 주고 고지 위반을 하거나 위험 변경 증강 통지 계약 해지 의무, 요것도 이제 교환에 있는 내용인데,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 요럴 경우도 일단은 보험금은 안 나갑니다. 대신에 이제 해약환급금,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읽어드린 경우는요, 나중에 읽을 때 되게 자세하게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보험금 안 준다. 대신에 그 적립한 금액, 우리가 해약환급금이라고 불리는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계약자한테 돌려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입니다. 법령은 대부분 다
43조 이하 이후에 따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발생할 경우는 돌려주지 않는다. 자, 43조 2조가 뭐냐 하면은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요걸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누구? 계약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즉 문장을 정리하자면은 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환급금도 주지 않는다. 요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은요, 계약자의 고유 재산이에요.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하고 해약 환급금은 누구 재산이다? 계약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보험사고로 발생할 경우는 해약 환급금, 즉 그걸 받을 목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당연히 보험금도 돌려주지 않겠죠. 예, 이 부분은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요. 교환의 상법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계약자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는 보험금을 환급금,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셔도 되시고요. 나중에 또 계속 자세하게 교환해서 할 거니까요. 자, 39조입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참 애매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교환하고 헷갈리시면, 법령하고 헷갈리시면 교환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시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부활은 몇 년 안에 해야 되죠? 3년 안에 해야 되죠. 그런데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7조 1항,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예. 37조 1항이 뭐죠? 유예기간이 지날 때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고,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을 2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납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환에는 3년이고 상법도 3년인데 왜 여기는 2년일까요? 법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기는 한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정답을 3번으로 주어졌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답을 3년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찾고 있는데, 잠시만요. 기출문제를 조금 찾고 있는데, 이게 2023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하여 해지 계약이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고, 답은 4번. 우리 유예기간 아까 나왔었던 그 문제네요.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달의 말일까지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거죠. 즉 기출문제에 3년이라고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부활 부분은 그냥 3년으로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활까지 했고요. 보험계약 부활 시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여해서는 31조 35조 2항 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험계약의 부활은요, 보험계약 신계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처음에 보험계약을 하는 것과 동일한 법령을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상법에도 있고요,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도 있는데, 부활을 할 때는 3년이 안 되고 그런 기본 조건이 있지만, 야 이거 무효계약이면은 이거 무효를 할 거야? 그게 36조죠. 그 다음에 35조 2항, 야 이거 너 계약할 때 고지 위반하면은 해지할 거야. 이게 신계약, 보험계약을 처음 청약할 때도 적용이 되지만 부활할 때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즉 그 보험계약을 할 때 있는 법령들을 부활에서도 적용을 시킨다. 그게 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조 보험금의 감액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암 진단금이 있었죠. 암은 90일이 지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환에는 없는 내용인데, 대신에 우체국 보험의 경우 암보험의 보통 1년 내에는 5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감액의 내용은 최신간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청약을 했을 때 암 같은 경우 1년 이내 90일 이후에 발병을 하게 되면은 원래 계약 금액의 50%만 감액해서 줄여서 준다. 그런데 부활도 똑같이 그거를 적용을 한다.
그래서 준용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계약 새로운 계약이 청약할 때랑 이런 내용들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건 상법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급금 대출 해약 해지된 경우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다. 예, 대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금 지급 등 시 공제, 환급금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이거 나중에 나와요. 내가 만약에 보험이 해지된 경우에는요, 내가 대출받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줍니다.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빼고 지급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2조 보험금 지급 시 공제가 요거죠.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뭐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고 장애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요,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해서 빼고 지급한다. 대출금이나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낸 것들은 그거 차감하고 지급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3조 최신간서의 면책. 최신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9조 2항이 뭐였죠? 그 보험은 원래 청약과 승낙이죠. 승낙이 안 되면 보험금 청구가 그 청약, 그러니까 승낙을 할 때부터 이제 하는 건데, 언제 보험계약이 부하 후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 요거 우리 무효사유 우체국 보험에서 9장인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년 이내에 자살하면 보험금을 안 주지만 그게 넘어가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면책사항이고요. 보험계약자 수익자가 고의로 발생한 요거 사고, 다만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만 해당된다. 계약자가 피보험자, 이거 나중에 공부하실 내용이니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어떤 경우든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도 지급이 안 되지만 효력 발생 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을 하게 될 경우는 지급이 됩니다. 예외사항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수익자가 여럿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피보험자를 해칠 경우는요, 나머지 수익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무효사유에 있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2개 면책사항,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의 감액 지급. 최신간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별난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금 계산 어쩌고 저쩌고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액할 수 있다. 우리 이거 기출에 있었던 거죠. 그 감액 기출은요, 작년이었나? 아까 봤던 건데, 아까 여기서 감액률 44조죠. 감액률은 누가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뭐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거 나면 보험금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별난 등으로 하면요. 그 다음에 수급권의 보호가 나옵니다. 요거는 교환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우리 보험금 대위 금지라고 되어 있죠. 생명보험은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특히나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도 찍혀있죠.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빚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해당되는 보험금은 내가 압류해서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최소한의 보호를 하자는 얘기예요.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보호를 하자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 내 부모죠. 직계위속 내 자녀죠. 혹은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1, 2순위가 들어가겠죠. 제가 그럼 수익자 순위에서 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모르겠다, 못 외우시겠다 싶으시면은요, 압류가 안 되는 금액은 뭐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본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장애로 인하여 보험 수익자가 취득하는 경우 장해보험금 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지금 이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로 취득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역시 여기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뭐다? 압류할 수 없다. 제 1호 2호는요, 요게 1호 2호입니다. 직계 존속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을 말하는 건데, 요 청구권은 제외한다. 중복보장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수익자로 취득하는 보험금 청구권 중에서 요거는 빼고, 중복보장이란 말 기억하지 마세요. 제 말 실수한 겁니다. 그거 빼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쨌든 압류를 할 수 없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 청구권,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 청구권, 32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거 1에서 3까지는 빼고 요거 예외로 생각하고요. 요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역시나 압류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2항, 제2항 각 호 요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각 호에 보험금 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청구, 그러니까 사망이나 요 장애 요런 보험금이었죠 지금. 그리고 장애인 등록법에 따라서 등록한 보험금이요. 그런 거 제외하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 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생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 이 사람은 이거 없으면 생활을 못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라는 거. 이 사람은 이거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거든, 요거는 압류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면 그 보험금 청구권 또는 환급금 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합산한다고요. 뭐 여기서 빼주고 저기서 빼주고 아니라 합해서 적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아마 뒤에 가면은 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요런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요런 게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얼마 몇 분의 몇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잠깐 설명드렸던 거고요. 제2항 각 호에서 3번 제2항 각 호의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 청구권 또는 환급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요거 생계유지 적용하지 않고 2항 각 호의 보험금 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2항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 이 최저 보장 금액이 미만인 경우에는 2항과 4항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보장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이것저것 다 빼봤더니 다 합쳐봤자 최저 보장 금액이 안 되면 최저 보장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조 2하고 43조 3은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냥 어떻게 하고 누가 뭐 이거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1항 및 2항에 따른 전산 시스템 구축은 대통령 국가가 부담되게 300인가 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요거 뒤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요 두 개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도 없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전송해서 요청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요런 거는 조금 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리고 요 실손보험에 관련돼서는 대통령령입니다. 왜 대통령령이 나오냐 하면은 이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게 아니라 실손보험은요. 이게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한 겁니다. 우체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령으로 좀 더 위쪽에서 필요한 영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조 2항하고요. 45조 3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6조 부당 이등의 징수. 최신 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좀 너무 이게 크게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사기쳐서 보험금 받은 거 돌려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경우 보험 계약자 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면 연대하여 책임진다.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보험 사기치는데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공통으로 연대해서 책임진다. 그 정도 의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리 아까 보험 사기쳐서 계약하는 것 중에서보다 계약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환급금 안 준다고 했었죠. 그 내용이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계약자가 나옵니다. 재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 법령은 대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뭐 지정하는 거는 아까처럼 대통령이 나오는 건 좀 특이한 경우죠. 요거를 벗어나는 더 큰 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합니다. 실제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9.11 테러 당시에 미국 무역센터 무너졌을 때 그 건물하고 사람도 수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보험회사가 망한 회사는 없어요. 근데 재보험회사가 그때 망했거든요. 망했나 망하는 직전까지 갔나 제가 가물가물한데 오래된 얘기해서 로이드라는 회사가 그때 망할 뻔했나 망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회사들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즉 우체국 보험도 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누가 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47조 복지시설의 설치 보험계약자 누가? 과기부 장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료 휴양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 등 외에 자에게도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복지 증진을 통해 의료, 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는 보험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좀 내기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 특별보험회계법에 따르는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이 정도는 좀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체국 적립금에서 지출합니다. 복지시설은 써볼까요? 여기다가 복지시설 우체국 특별보험 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보험계약자 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이거 보험 판매하면 그거 주라고요. 저거 수수료 주라고요. 네, 그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는 관여하여 따로 법률을 정한다.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50조 상법의 준용 보험에 관해서는 상법 39조, 643조, 655조, 662조, 731조 및 733조, 734조로 준용한다. 준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법에 있는 요 내용을 똑같이 적용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래도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몇 개 나오긴 했네요. 수급권의 보호는 뭐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 뭐 여러가지 네 가지 항목이 있었으나 얼마? 50%요. 반 손 못 대죠. 2분의 1은 손을 못 댄다. 압류 금지다. 압류 못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은 짧죠. 법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쟁위원회 예금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요거 몇 개 있는 거 하고 나서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파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간단하게 그냥 읽고 넘어간다 이 정도가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듯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